처음 본 순간부터 의심스러웠다. 민호의 매장에 들어선 예비장인 김철수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다. 귀금속점 유리 진열장 속 반짝이는 금붙이들을 보는 철수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번뜩였다. 민호는 가슴 한켠이 불안했지만 곧 있을 결혼을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다. 철수가 불쑥 말을 꺼냈다. 38살 진주 토박이. 민호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매장 하루 매출이 얼마야? 재산은 얼마나 모았나? 민호는 당황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사위에게 묻는 말이 이것이라니. 민호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부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그런 질문은 실례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제지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옷을 벗기듯 민호의 재산 상태를 낱낱이 밝히라고 다그쳤다. 처음 만난 자리는 그렇게 얼어붙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민호는 매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철수가 진열장 앞에 서서 비싼 금팔찌를 몰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민호가 다가가자 철수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예단이야. 사위 될 사람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모습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고 수진은 울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의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다음 날 민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고소장을 쓰면서 그의 손은 떨렸다. 사랑하는 수진의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수의 전과가 드러났다. 8번의 전과. 그 중에는 폭력, 사기, 심지어 가정폭력도 있었다. 민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날 밤 수진이 민호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울었음이 분명했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을 괴롭혀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 동생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민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곧 맞이할 가정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민호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상황을 도망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기로. 그날 밤 민호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걸까? 아니면 서로를 위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인 걸까? 그는 자신의 미래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어린 시절 민호에게 가정은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라며 공부에 많은 압박을 느꼈지만 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반항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 16살의 반항심으로 집을 나온 민호는 일주일간 찜질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며 지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민호는 폭풍 같은 꾸중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눈물로 범벅된 어머니의 얼굴과 밤새 찾아 헤맨 흔적이 역력한 아버지의 지친 모습이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뭘 했는지는 묻지 않을게. 그냥 집에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가족의 의미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된 민호는 30대 초반에 큰 결심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귀금속 매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였다. 귀금속의 세계는 민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에 귀금속을 찾아요. 프로포즈,
기념일, 출산. 그런 소중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민호는 매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접했다.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두운 면도 보았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속이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내면은 썩어가는 관계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미래 가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수진을 만났다. 32살의 초등학교 교사 수진은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6살 차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민호는 수진을 부모님께 소개했고 부모님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특히 어머니는 수진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반해 며느리로 모시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의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민호는 수진의 고백을 듣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수진의 아버지 철수는 젊은 시절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 수진의 어머니 미경은 평생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수진과 여동생 수미 역시 아버지의 공포 속에서 자라왔다. 수진 어머니가 한 번은 도망치려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어머니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도 이렇게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수진이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사실 결혼 얘기 꺼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민호 씨가 도망갈까봐.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좋아서 프러포즈한 거지. 당신 아버지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함께 이겨내자. 우리 둘이. 그날 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받은 과거, 두려운 현재,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해. 민호는 결심했다. 수진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다음 날 민호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철수가 더 이상 수진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금팔찌 값을 분할 상환하는 것. 철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민호는 위험을 감지했다.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민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진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의 어머니 미경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미경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 씨, 철수가 또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워요. 수진이를 때리려고 해서 제가 말렸더니 저까지. 어떡해요, 어떡해. 말끝이 흐려지며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바로 차를 몰아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술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뒤집힌 가구들 사이로 핏자국이 보였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볼은 붉게 부어오르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가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또 돈을 요구했어요. 결혼식 비용을 대라고. 어머니가 말리자 폭력을 휘둘렀고 내가 막으려다가 경찰 2명이 철수를 붙잡고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철수는 만취 상태였지만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계자식아, 내 딸 데려가면서 돈 한 푼 안 내놓을 거야? 네가 뭔데 내 딸을 가져가. 민호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수진과 미경을 생각하며 참았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과 미경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수진의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하며 민호는 침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위어 있었고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흔적이 역력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님의 잘못이지 어머니나 수진의 잘못이 아니에요. 미경은 그제야 서서히 마음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다. 24세 철수를 만나 결혼했던 일, 처음엔 그토록 사랑했던 일, 그리고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폭력과 공포의 세월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그저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 믿었죠. 민호는 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정당화되는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용인되는지. 그는 자신의 미래 가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철수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했다. 미경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혼하려고 해요. 30년을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딸들에게도 미안하고 민호 씨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미경의 어깨를 토닥였다.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식은 연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축하받는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다. 민호의 부모님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수진과 미경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민호의 어머니는 미경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미경 씨,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 민호가 당신 딸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미경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터널을 지나 마주한 작은 빛처럼 보였다. 민호는 그 순간 가족이란 것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철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구치소에서 나온 철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자 분노했고 민호의 귀금속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계자식아, 내 딸 꼬셔간 주제에 내 가족을 망치는 놈. 민호는 또다시 경찰을 불렀다. 이번에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했다. 법원은 철수에게 민호와 수진, 미경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민호는 불안했다. 철수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민호와 수진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많은 하객 대신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자리였다. 미경은 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시작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수진이를 잘 부탁드려요. 미경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수진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요. 결혼 후 민호와 수진은 진주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미경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이사했다. 가까이 살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호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살림살이를 도와주었다. 두 가족은 빠르게 하나가 되어갔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했다. 민호는 매장 일에 전념했고
수진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퇴근 후 흥분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민호 씨,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민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수진을 와락 껴안았다. 정말? 진짜야?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임신 8주차라고 확인해 주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부모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수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배워나가면 돼.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처럼 사랑으로 키우자. 단 한 가지 약속해. 우리는 절대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미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매일 수진에게 전화해 건강을 챙기고 입덧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다 주었다. 민호의 어머니 역시 첫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철수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진의 학교 근처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수진은 공포에 떨었고 민호는 분노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수진아, 너와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해.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동시에 집 주변과 매장, 수진의 학교의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철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니까. 어느 날 밤 민호는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수진이 없었다. 화장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자 수진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위험한 것 같아. 민호는 즉시 수진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수진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수진은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임신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민호는 자신의 책임감을 통감했다. 아내와 뱃속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수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분간 일을 줄이고 매장 관리는 믿을 수 있는 직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민호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과연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민호는 아내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반대하던 수진도 아이를 위해 결국 동의했다. 부산에 있는 민호의 사촌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수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걸까요? 내 학교 일은 어떻게 되는 거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민호는 한 손으로
수진의 무릎을 토닥였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지. 학교는 임신 때문에 휴직해야 할 시기가 됐잖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쉬면서 아이에 집중하자. 부산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민호는 원격으로 매장 일을 관리하고 가끔 진주로 출장을 다녀왔다. 미경도 간혹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밝아졌다. 그런 평화도 잠시, 철수는 어떻게든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려 했다. 어느 날 민호의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을 협박했다. 결국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고 철수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구치소에서 철수는 민호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선 마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철수는 예상외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장인어른. 수진이와 어머님은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는 곧 우리 아이를 낳을 거고요. 제발 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너무했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버려. 미경이한테도 애들한테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철수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수많은 거짓 약속과 반복된 폭력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진심으로 후회하신다면 이제라도 그들의 삶에서 물러나 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민호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이제 그만 찾아가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줘. 그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민호는 수진과 상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 이 약속도 지켜질지 의심스러웠다. 구치소를 나오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철수의 변화를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부산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만남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말을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요. 두 사람은 오랜 대화 끝에 결론을 내렸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철저한 감독하에 딱 한 번만 만남을 허용하기로. 그리고 그 후에는 철수의 행동에 따라 관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든 수진의 배는 크게 불러왔다. 초음파 검사 결과 건강한 남자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태명은 믿음이로 정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나아갔던 그들의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민호와 수진은 다시 진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도망치듯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미경과 민호의 부모님도 가까이에서 손주의 탄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돌아온 집은 변함없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민호는 아이방을 꾸미느라 분주했고 수진은 출산 준비를 차분히 해나갔다. 미경은 매일같이 찾아와 손주를 위한 옷을 떠들고 민호의 어머니는 영양 만점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철수가 교도소에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간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미경은 괴로워하며 민호와 수진에게 물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은 오랜 시간 망설였다. 평생 두려움과 상처를 안겨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였다.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민호는 수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민호에게 말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가볼게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작별 인사는 하고 싶어요.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수진의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백합 향기가 옅게 퍼지는 병실, 철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한때 위압적이고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노인이 누워 있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수진아, 왔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희미했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방 한켠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수진의 말에 철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평생 술이랑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지. 간이 다 썩었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더라. 침묵이 흐른 후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못할 짓을 다 했어.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아버지, 모든 걸 용서했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배를 향했다. 내 손주, 만져봐도 될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의 마른 손이 수진의 배에 닿았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기가 발차기를 했다. 철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우리 손주가 인사하네. 좋은 부모 만나서 복받았다. 너희와는 달리. 철수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사위,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내 물건도 훔치고 공갈도 치고. 그래도 넌 우리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줬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 더 이상의 비난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병문안은 짧게 끝났다. 수지는 나가기 전 아버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 이틀 후 철수는 눈을 감았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철수의 과거 동료들 몇몇과 가족들만 참석했다. 민호는 처가의 가장으로서 장례를 잘 치렀다. 철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수지는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진과 철수가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수진이 5살 이전의 사진들이었다. 그 시절만큼은 철수도 다정한 아버지였던 모양이었다. 수지는 며칠간 우울한 기분에 빠졌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화해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호는 묵묵히 아내 곁을 지켰다. 아버지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 일시적으로 약해진 걸까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 완벽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상처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세상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철수의 빈자리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미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에 다니기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모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회사 일을 최대한 정리하고 수진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아이 이름을 민규로 정했다. 규범과 원칙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아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가정을 꾸리겠다는 다짐이었다. 출산 예정일을 이틀 앞둔 밤, 수진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는 서둘러 병원 가방을 챙기고 차를 몰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괜찮아? 숨 크게 쉬어.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수진은 통증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네요.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아픔의 끝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었다. 깊은 밤, 진주 시내의 병원 분만실.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12시간째 이어지는 진통의 수진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격려의 말을 건넸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민규가 곧 세상에 나올 거야. 의사가 외쳤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수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온 몸을 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탯줄을 자르라고 가위를 건넸을 때 민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수건에 싸서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다.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수진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규의 작은 손가락이 수진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다. 수진은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다. 미경과 민호의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아기를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특히 미경은 손주를 품에 안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다. 수진아,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작고 예뻤는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제 내가 엄마가 되다니. 미경의 말에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이렇게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을 텐데 언제부터 그 사랑이 왜곡되었을까? 철수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그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퇴원하는 날, 민호는 새 가족을 위해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다. 아기 방에는 하늘색 커튼과 작은 침대, 그리고 동물 인형들이 가득했다. 수지는 민규를 안고 집에 들어서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다. 처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수면 부족, 수진의 산후 우울감까지. 민호는 이를 최소화하고 아내와 아기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그는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데우고 아기를 달래는 법을 배웠다. 종종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함께 웃으며 넘겼다. 아기는 빠르게 자라났다. 100일이 지나자 민규는 옹알이를 시작했고 민호와 수지는 아기의 모든 성장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보기도 했다. 특히 수지는 철수와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행복한 사진들을 민규에게 보여주었다.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셨어. 많이 아프셔서 너를 만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분명 널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수진의 말에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아이에게
증오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비록 철수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지막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민규의 첫 돌잔치가 열렸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민규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아 모두를 웃게 했다. 학자의 기운이 있다며 모두가 기뻐했다. 민호의 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민규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행복하게 자라렴. 잔치가 끝나고 민호와 수지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문득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예비장인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가정까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진아, 후회되는 거 없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민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문 너머로 민규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이 작은 가정만큼은 지켜내리라고. 그리고 민규에게는 자신이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리라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듯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민규가 3살이 되던 해 민호의 귀금속 매장은 진주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민호는 단순히 귀금속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손님들은 민호가 직원들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24살의 어린 직원 지은이는 민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민호 사장님,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따뜻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사장님 가족처럼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아,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날 저녁 민호는 일찍 매장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수진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자신의 커리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수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민규가 달려나와 아빠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오늘 엄마한테 꽃다발 선물했어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민호는 민규를 번쩍 들어올리며 뺨에 뽀뽀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진 선물이었겠구나.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어? 거실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와 미경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넘어 이제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수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민호는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축하해요, 교감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수지는 거울 속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줘서.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미경이 직접 만든 떡갈비, 민호 어머니의 특제 갈비찜, 민호 아버지가 손수 담근 막걸리까지. 모두 수진의 승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정성이었다. 식사 중에 미경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저 주민센터에서 만난 분이 계세요. 같은 노래교실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기뻐요.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철수와의 생활이 끝난 후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남은 삶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미경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이의 승진도요.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민규는 어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민호는 문득 민규가 자라며 어떤 기억을 간직하게 될지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출이나 수진이 겪었던 가정폭력 같은 아픔은 없으리라. 민규의 기억 속에는 오늘 같은 따뜻한 가족의 모습들만 가득하길 바랐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철수가 생각났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철수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안타까움만이 남아있었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민호의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해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님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분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랐던 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서로를 응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수지는 민호의 팔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가족을 소유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묶으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실수에도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민호는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아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민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자요. 거실에서는 민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의 아버지가 무릎에 민규를 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는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민규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유산이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 함께 거실로 돌아온 민호와 수지는 이 작은 행복의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 가족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었다. 철수에게서 시작된 상처의 연쇄는 이제 끝이 났다. 대신 사랑과 이해의 새로운 연쇄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민규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